올해는 부동산 규제 중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외에도 좀 많은 좀 이제 뭐랄까요 좀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재건축 관련 규제가 이게 꽤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연초부터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또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렇게도 발표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좀 또 뭐가 있었죠? 사실상 네. 지금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화랑기가 계속 타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잠재웠던 게 바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그렇죠. 부활한 거죠. 네네. 그래도 조금씩 계속 거래가 많이 되니까 네.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 가장 환수분 많이 내는 단지는 8억 4천 정도 나오겠다. 그러니까 훔친 거죠. 아, 재건축을 하는데 네. 개인 부담을 더 그렇게 내게 사실 한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이게 네. 지금 맞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최근에 뭐 잠실주공 5단지란 이런 데서 이제 소송을 했죠. 네네. 근데 뭐 지금 각하가 됐잖아요. 네네. 예. 그건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잠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연한 그것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진단 이제 규제 강화. 그것도 있죠. 이거를 꼭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왜 빼놓으면 안 되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막 얘기가 많았잖아요.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했더니 뭐 원래 규정대로 돌리는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걸 검토한 적 없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규제를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말만 30년에서 40년으로 안 간 거지 굉장히 강력한 규제거든요. A, 이거는 B, C, D로 해가지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면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장이라든가 그 아파트는 대박 나죠. 그렇죠. 예. 그 아파트 왜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공급이 이런 데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금액 상승이 더 되고 앞으로 나올 신규 아파트는 금액이 더 상승되면서 이제 양극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신규 아파트가 많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청약만 하면 로또 청약이다 하고 막 가가지고 네. 이제 통장을 막 넣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그거 있었잖아요. 그 이번에 로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모 개그맨도 거기다 넣었다 떨어졌더라고요. 예, 얘기 들어봤더니 어쨌든 그 아파트 뭐 넣기만 하면 뭐 앉은 자리에서 한 6억, 7억은 뭐 시세 차이 이익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았었는데 그때 주말 동안 3일간 모델하우스를 방문객이 약 10만 명에 10만 명에 달했다. 근데 10만 명이 이제 하는데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최소 10억이 넘어요. 쌌죠. 예. 10억이 넘는데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제 중도금 대출, 이제 집단 대출이 이제 대출 증가세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돼요. 네, 대출이 안 되면 결국은 자기 이제 있는 현금으로 현금 부자들이 가갖고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여기 온 10만 명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니 근데 나는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현금 부자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이렇게 많아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 부자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많다고요? 아니 와, 당첨만 부럽다. 되면 예. 일단 7, 8억이 그냥 일단 그러니까 세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네네네. 일단 7, 8억 정도의 주변 아파트들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냥 일단 되기만 넣는 해요. 거죠. 이건 그냥 무조건 넣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남 아파트 현금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번 청약 이런 결과들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이 결국은 강남 부패 이걸 이제 다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가들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좀 낮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것들이 되면 결국은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네. 이런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강남 뭐 좀 약간 뭐 불 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이번 걸 다시 보면서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입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역시 강남은 강남이구나. 그렇죠. 저렇게 비싸고 저렇게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몰렸으면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자괴감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 뭐 현금 부자 이렇게 많냐고 했는데 네. 얼마 전에 통계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현금 15억 원 이상 있는 부자가 20만 명인가? 뭐 30만 명인가? 그 정도 된다고 네네. 나왔어요. 현금만? 그렇죠. 현금만 10억 원.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그렇죠. 황윤희 씨도 지금 한 20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본 던진다. 나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방송을 못하겠네. 아니 어쨌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아니 그 안에 2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엄 전문가님은 지금 네네. 강남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강남은 누구나 뭐 지금 개포주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당첨만 되면 네. 뭐 7억 원
프리미엄이 지금 답은 나와 있으니까 주변 시세가. 무조건. 네. 네, 주변 들어가면, 시세가 나와 있어요. 네. 뭐 7억, 8억. 당첨만 되면. 당첨만 되면. 네. 물론 이제 가점이 문제인데 네. 근데 최근에는 웃긴 게 이 강북권에 속하는 마포구에 있는 염리상구역 같은 경우 네네. 개포주공보다 가점이 더 높았어요. 당첨된 가점. 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네네. 강북권에서 어떻게 개포주공보다 더 높을 수 있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 현금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있다. 현금이 없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아니,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게 그 강남 지역의 그 로또 아파트. 이번에 19살 당첨자뿐만이 아니라 뭐 20대 당첨자도 10명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는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뭔가 10억을 들고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뭐 10년 동안 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봐도 10억 모으기 가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네. 두 부부가 아마 소득이 7천만 원 대략 정도 이하여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신혼부부니까 이 현금이 최소 7억에서 네. 10 몇 억까지 필요한데 평형수에 따라서 사실상 본인이 벌었다기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증여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좀 무조건 도와주셨거나. 거의 뭐 도와주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이건 뭐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아니, 이건 뭐 법적 제재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에 좀 개정을 세금 했는데, 내니까. 예,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이걸 이제 지금 그 바뀐 게 뭐가 바뀌었니? 뭐가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이제 9억 원 넘어가면 네. 이제 좀 특별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고 네.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바뀌는 내용이 네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 금액이 높은 것은 제외를 하겠다. 그렇죠. 금액이 높은 9억 곳에 이상이 그러니까 되면. 이거는 특별하게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하게 분양받는 거니까 높은 거에서는 조금 제외를 하고 그 이하 특별 공급이 있는 거에서는 신혼부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이제 비율을 조금 늘린다던가 대신 이게 이제 나중에 어차피 당첨되면 올라가는 건 똑같잖아요. 뭐 특별 공급이라고 뭐 안 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 원래 이제 소유권 소유권 이전 시까지인데 그걸 이제 5년으로 이제 늘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정말 이거에 이제 실수요. 부작용이 되지 않게 네네. 이렇게 실수요가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런 취지로 이제 좀 바꾸겠다라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신혼부부들은 좀 이제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판교라든지 이 지금 그 수서 지역에 그 그린벨트 등을 풀어서 한 3, 4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물론 소형주택이지만 한 2, 3억대. 아주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혼부부들은 그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계속 접어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는 정말 애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을 그렇죠. 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네. 지금 중국도 두 자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청약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너무 그 뒷거래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 통장을 해서 사고 팔고 이면거래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이면거래.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특별 공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 어떤 프리미엄이라 그래야 되나 뒷거래 네네. 이제 그런 걸 벌기 위해서 또 하는 분도 있는데 네. 또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걸 글쎄요. 잡아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거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잡아오고? 사법경찰 사법 입고 가야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좀 제발 좀. 아니 왜 경찰을 입고 가냐고 사법 입고 가야지. 근데 이번 이제 그 이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땜빵식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땜빵식 조치다. 땜빵식 조치죠. 왜 그러냐면 돈 많은 부자들이 또 당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뭐 먼저 분양받는 것만 그러니까 특별히 분양받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결국 청약에 또 나설 거다. 거예요. 네. 아, 결국 또 그들이 나올 거다. 또 왜 그러냐면 또 그만큼 네. 공급도 없어요. 네. 참 납득이 가게네요. 뭐 그런 말은. 예. 아니 저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네. 임대주택을 한 90% 이상 공급해버리면 되잖아요. 공산국가입니까? 그게? 네? 뭐 어떻게? 싱가포르 공산국가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라에서 이제 세금도 엄청 많이 걷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는 것만 잘 안 세게 하면 되지. 어떤 정책을 아니 하실 생각이세요? 예. 세금만 안 세도 되는 거지 뭐 많이 걷을 필요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